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대수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홍 박사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발달시키면 좋을 8가지 뇌 영역을 저희가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서는 추상력이었고요. 지난주 언어 사고력 무릎을 쳤죠. 잘 네. 듣게 하고 또 잘 말하고 이 낭독의 중요성까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오늘 이 세 번째 영역, 세 번째 것은 어떤 영역인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은요, 네. 좌뇌에 해당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학습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올 거고, 예. 이제 우뇌는 이제 감정이나 관계 쪽이거든요. 이게 좌뇌에서 수리력, 그럼 많은 사람이 수리력? 그러면 이건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수학 잘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언어하고 추상력이 짝이라면 예. 수리력과 추리력이 짝입니다. 그래서 수리력이라고 그러면은 산수라고 보시면 되고, 예. 추리력은 방정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추리력을 하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수리력. 수리력. 산수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방정식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 산수는 잘하는데 방정식을 못하는 아이. 그러니까 산수는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잘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리력은 떨어져. 계산은 항상 얘는 시험을 보면 집에서 뭐라 엄마 나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이러는 애들이요.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수리력이 약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력은 추리력하고 같이 봐야 되지만 단순하게 수리력만 봤을 때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기능적인 게 있고 학습적인 게 있어요. 예. 그러면 학습적인 거는 단순하게 산수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세워라 내워라. 문제를 풀을 때 너무 더디게 풀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아이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까지 가지도 못하고 시간이 끝나는 애들. 예. 이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거두절미하고 이 수리력에 대해서 네. 그래도 좀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뭔지는 알겠다. 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수리력에서 다음 주 추리력까지 좀 다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이 수리력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까? 먼저 항상 수리력이나 뭐나 이 추상력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것만 과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거가 선호도가 떨어져요.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수리력이 너무 높으면 추리력이 같이 못 올라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면 뇌가 다쳐요. 그러니까 지금 수리력, 산수를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그러면 이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조금 어려운 게 나오면 이게 또 그렇죠. 손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네. 적당이라는 게 기준이 참 애매하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서부터 단순한 수에 대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서 그것도 뭐냐면 숫자로 된 교구가 아닌 숫자로 된 문제를 너무 많이 풀게 되면 그럼 뇌에서 단순한 응용이 아니라 단순한 계산 능력만 올라가니까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결국 못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단순한 문제를 많이 할 때도 수리력이 올라가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애들이 또 올라가냐면 공부하자라고 하면 뇌가 다치는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수가 되게 높아요. 네. 그래요? 네. 오호. 그래서 수가 높고 추리력도 같이 높으면 좋은데 수리력만 올라가면 두 가지예요. 단순한 걸 잘하거나 학습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래서 단순한 거 즉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뇌. 조금만 넘어가면은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뭐 40몇 %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수포자보다 더 무서운 아이들이 있다. 공포자. 공포자는 뭐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 그런데 그 공포자 아이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까 공포자로 만든 주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80%가 부모다. 80%가 부모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때는 뇌가 어른하고 다르게 작은 거에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는 뇌가 유연하다는 거예요. 이 유연할 때 학습을 엄마가 시켜요. 문제를. 근데 엄마가 보니까 자꾸 틀려요. 그럼 엄마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공부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러면 공부하자 그러면 뇌가 또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도망가. 뇌가 가르치죠. 그래서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이렇게 도망가는 애가 되죠. 예.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평생 공부는 안 한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늘 물어봅니다. 박사님 7살인데 저학년인데 굳이 학원 보낼 필요 있나요? 제가 집에서 혹시 가르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당연히 저학년인데 가르쳐야죠. 단 화 안 날 때까지만 가르치세요. 그 엄마 뭐라? 그럼 4분인데요? 그럼 4분만 가르치세요. 화 안 날 때까지만. 네, 나머지는 애를 잡는 거지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리력을 너무 무리하게 올려놓으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공부하고 담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수에 대한 개념이 좋냐면 예. 첫째는 교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 그냥 막연하게 공식적으로 단순하게만이 아니라 교구를 이용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3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그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예. 그럼 손으로다가 표현을 하는데 바둑돌이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흰색,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검은색. 그러면 흰색 3개, 검은색 5개. 그럼 합은 합쳐서 몇 개? 8개. 예. 자, 그러면 그냥 3 더하기 5 하면 얘가 8 딱 나오는데 그렇죠. 이걸 바둑돌로 하면 시간이 어떻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렇죠. 더 많이 생각해야 되죠. 더군다나 인지 근육까지 같이 쓰게 되죠. 인장 근육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수리와 추리가 같이 발달되죠. 그래서 단순한 이런 학습 개념도 중요해서 얘가 몇 장 풀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항상 우리가 어떻게를 중시 여기잖아요. 이 문제 하나를 10문제밖에 한 시간에밖에 못 풀었지만 이런 교구를 가지고 뭐 그건 꼭 뭐 바둑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교구를 가지고 하거나 또 손으로 이렇게 게임 놀이를 통해서 하는 숫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들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합이 10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엄마하고 아이예요. 예, 자, 둘이 해보자. 합이 10이야. 엄마 7. 아들 3. 네, 그렇게 3. 3 이렇게. 네, 그러면 합이 10이잖아요. 그렇죠. 자, 2. 아들 8. 이런 식으로. 이게 쉽지 않아요. 눈으로 봐야 되죠. 머리로 생각해야 되죠. 표현해야 되죠. 그 짧은 순간 지금 방송이지만 네. 생각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우리 그 손PD님 생각해서 합이 10 한 거예요. 원래는 7살 수준으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합이 15 야, 이렇게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합이 그러네. 15 내가 6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생각해야 막 되잖아요. 이러는 네.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머리는 생각할 때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풀을 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인데 뭘 갖고 수를 가지고 수를 가지고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수놀이를 해준다면 얘는 단순한 산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면서 복잡한 문제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 오늘 수리력과 또 추리력을 우리 같이 쌍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난주엔 2가지 영역을 우리가 준비했고요. 오늘은 이 3번째 영역 수리력인데요. 저는 지금 벌써부터 다음 주 추리력이 네. 막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수리력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2가지는 수나 과학 쪽의 뇌가 어떻게 잘 풀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어느 쪽으로 적성 있느냐를 볼 때 이쪽을 검사해 보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놀이 중심 학습에 대해서도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한번 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것들은 비싼 교재나 교구가 아니래도 부모님이 조금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에게는 유용한 교재와 교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밥 먹을 때 그릇 세는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이렇게 해서 수놀이를 한번 시작해 본다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비싼 학원 보내지 않더라도 수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박사님이 딱 화가 나지 않을 때까지만 꼭 해주라. 네. 요 부분도.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자, 오늘 인간 네. 수업 인간이라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오늘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도 이 링크 오늘 보셨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뇌 영역 8가지 영역에 대해서 꼭 한번 다시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적용하시면 또 손주들 있으면 손주에게도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영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영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